네, 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휴림로봇이 오늘도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춤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이거 이제 양봉으로 딱 마감을 했다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지 못한다면 어디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네들이 좀 조정이 나와준다 한다라면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지금 어땠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네들 차트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자, 이렇게 거래대금을 만들면서 만들어놓은 이 고점 구간,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물대가 이런 거래대금을 만들었던 봉들에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 이 구간을 이제 만들어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를 한 번에 딱 돌파하지 못했다 한다면은 아직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집이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상승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뭐냐? 차트상의 움직임이 아니라 자, 그런 재료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재료들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죠. 결국에는 이 인력이 로봇으로 변경되고 있는 그런 흐름, 시대상의 흐름이 이런 상승세를 좀 더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4.5일제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제 시행이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 이 법안이 실행된 순간 다시금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그 주체들은 도대체 누군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기관은 뭐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에서 살짝 매수해 주다가 매도 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면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메인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하는 움직임이 그래도 딱 봤을 때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던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럴 때도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었다. 외인들의 움직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겠죠. 또는 우리가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을 살펴보되, 외인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흐름을 살펴보자. 자,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에서, 자,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개인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다.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 한번 확인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의 움직임 봤을 때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해주던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실질적으로 또 그런지도 한번 확인해 보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런 조정의 그간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해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에서 이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잡는 움직임에서도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움직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 이 조정의 움직임에서 뭐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다가 상승하는 흐름에 확실하게 매수를 좀 해주는 움직임 그 다음에 매도했다가 오늘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은 이때 가져왔던 물량들을 그냥 한번 끌고 올라가겠다라는 의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신한투자도 상승할 때 들어왔고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좀 매수 매도를 해주다가 다시 상승 시작하면서부터 매수를 좀 해주는 움직임 보여줬다.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면은 한국투자 같은 경우 얘네들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잡혔었는데 이 매도세는 이때 8월에 잡혔던 매도세이고 그 이후로는 이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수를 좀 해줬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리린치 얘네들도 뭐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다.
우선 이렇게만 처음 살펴보면은 외인들이 지금 뭐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건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런 상승세를 볼 때 지속적으로 다시금 들어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아직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봅시다.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얘네들이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 놓은 기준봉이 있죠. 어딥니까? 자, 이 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박스권 상단 부분, 매집봉의 상단 부분에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이미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를 반등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이 밑에까지 어느 정도 좀 밀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4,000원 구간을 좀 깨기는 어려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봉에서 4,000원 구간, 이 구간을 한번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 잡아놓고 끌고 가보자. 여기가 어디냐? 금액상으로는 이제 4,300원에서부터 4,000원 이 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런 구매액대에 딱 들어왔다고 무조건 매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외인들의 움직임 꼭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해나가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들어왔던 외인들의 물량이 있죠.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가 이런 구간들 말고도 좀 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느 구간이냐? 우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우선 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와 함께는 우리 매수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의 매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도에 대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말씀 드리진 않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아직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흐름 로봇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더라도 살짝 조정이 나올지언정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를 먼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어떤 그림들이 나오고 있느냐. 자, 지금 뭐 이 12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우선 나와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의 움직임은 살짝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위치다. 여기서 120선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게 확인된다면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 나와주면서 이런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고, 지금도 충분히 아직 로봇이 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20선까지 가지도 않고 바로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또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있을 거다. 그런 구간을 우리는 목표가로 잡아놓고 이 근처에서 한번 또다시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전에도 이 120선 근처에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살짝 조정이 나올지언정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거기서
근처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면은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자, 이 구간이다. 자, 6,000원 구간에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8,000원 구간도 방향성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을 구간이다. 그 위로는 10,000원 구간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6,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되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를 갱신해 나갈 수 있게끔 자,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긴 다음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좀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6,00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